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정말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SOI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ARS는 윤석열, 전화면접은 이재명, 이렇게 결과가 엇갈렸다는 내용입니다. ARS에선 윤석열 45, 이재명 43.1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금 오차범위 내에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재명 43.8, 윤석열 36.1, 보시다시피 7.7%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난 25일, 26일 이틀간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TV토론 잘한 후보를 보더라도 이재명 28.2 그리고 윤석열 12.8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자, 대선 끝났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화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밝히는 걸 껄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차기 대통령 우선 과제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및 주거 안정, 이외로도 코로나 방역 피해 지원 등 민생과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캐치하고 이 부분을 주위에 계속 부각시키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갤고모가 이런 짤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기에 주위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제 노컷뉴스 단독으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협상 일지를 공개했는데 그 제목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런 내용이라 많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뭐라 충격적이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요. 애초부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대비한 듯한 정황이 드러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PDF 파일을 취재진한테 배포한 건데 이렇게 초기 제목이 담겨 있었던 거고요. 협상 무산시,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안철수 후보 측에 덮어 씌우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안철수 탓으로 돌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했던 거 아니냐, 검사 생활 어떻게 했는지 훤히 보인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가고 수석 되고 비서관 되고 대변인 되고 장관 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소름 끼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5년 전 문서를 수정한 거라 그렇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답답함과 분노가 겹친 윤석열 후보는 문자메시지 공개까지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쉽게 말해 귀책 사유가 안철수 후보 측에 있다, 이걸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윤석열 후보의 만행에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출근 안 한다던 장제원 씨가 윤석열의 정권을 받아서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정권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장제원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탄로난 거고요. 최근 장용준 씨의 징역 3년 구형 소식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당에 만약 민주당이었다면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했겠습니까? 물론 기승전 언론 탓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 잘못을 저지른 윤석열 씨와 장제원 씨의 민낯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해 장제원 씨는 윤석열 캠프 문고리 의혹에 대해서 본인을 음해한다며 이에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짓말이 탄로나며 비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겉으로만 윤핵관이 뒤로 물러나고 중요한 결정은 윤핵관이 다 했다, 국민을 우롱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장제원 씨가 안철수 후보 측과 인연이 있어서 협의 채널로 활동을 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과 장제원 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비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이 문제인 이유는 이수정 씨도 선대위를 나간 것처럼 언플했지만 실제로는 정책위원 자리 유지하면서 여가부보다 훨씬 강한 여성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희진, 손인춘 씨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국민들께 제시하며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정치교체, 기득권교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함께하겠다며 급한 일정 뒤로 하고 긴급 의총을 진행한 민주당 의원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근 토론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민주당이 받고 의총에서 정치개혁안을 추인한 거죠. 국민통합정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의원 172명은 명운 걸고 정치개혁을 하겠다,
민주당부터 앞장서겠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승자 독식 정치, 내로남불 정치, 소모적 대결 정치 먼저 반성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수십 년 한국 정치의 수건인 만큼 다른 당의 대선 후보들도 함께 뜻을 모으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 이런 의사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 세력은 모두 함께하자, 이런 의사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민생과 경제, 미래, 유능, 이러한 이재명 후보와 과거, 보복, 무능, 무식, 이러한 윤석열 후보, 이런 내용들을 주위에 많이 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포항, 경주, 대구, 구미, 안동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이재명 후보 열일하는 만큼 계속해서 저도 힘을 보태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